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을 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42페이지가 되겠네요. 거래처 등록에서부터는 이제 FAT 1급의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메뉴입니다. FAT 1급의 기초정보관리에서 시험이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그중 기초정보관리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거래처 등록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중요하죠. 뭐 어려울 것은 없어요. 자, 거래처 등록에 가면은 일반 탭이 하나 있고요. 일반 탭. 그 다음에 금융 탭이 또 있습니다. 금융 탭.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 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뭐 금융거래처의 코드는 98,000부터 99,599번까지다. 카드 거래처는 99,600번부터 99,999번까지이다. 이 이제 그 코드의 범위를 이렇게 안내를 해놨는데 이 코드의 범위를 굳이 뭐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카드 거래처를 나누어서 등록해야 된다는 것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에서 농협은행의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그랬는데 일반 탭에 가서 등록을 하면 그 문제에서 줄 때 분명히 코드를 이걸 줄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코드로 가령 98,100번이라고 코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탭에 가서 거래처 코드를 98,100번 입력하면 입력이 거부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자, 일반 거래처는 뭐냐면 매입 매출 거래처를 말합니다. 매입 거래처, 매출 거래처.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래처예요. 그게 일반 거래처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거래처는 은행이에요. 은행. 그 다음에 카드 거래처는 신용카드. 우리가 이제 소매업 같은 걸 하려면은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카드 가맹점 하면은 뭐 비스카드도 해야 되고 삼성, 현대, 뭐 신한 여러 가지 카드 다 가맹점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카드 거래처인 것입니다. 카드 거래처.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 우리 회사가 또 비용을 지출하려면 회사 카드도 또 만들어야 되죠. 우리 개인 신용카드처럼 그건 또 법인카드. 네. 그래서 카드도 매입과 매출이 왜 있느냐면은 매입은 법인카드. 우리가 지출용으로 만든 카드. 매출은 카드 가맹점이 되는 거죠. 카드 가맹점. 그래서 이거 한번 등록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거래처 등록을 해보라 하고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거래처에다 등록을 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융거래처에다 등록을 하라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거 두 개요. 그 다음에 카드는 요거 카드 거래처에다 두 개, 시티카드, 국민카드 등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뭐냐? 요 은행만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은행은 거래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부에 기능 모음에 은행 등록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등록이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다 등록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이 더존 프로그램을 쓰려면 왜냐하면 이제 은행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하고 거래 관계에 없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거래처가 만약에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는데 그 어음의 지급지가 국민은행 지급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국민은행을 거래를 안 해. 그래도 국민은행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관계는 없지만 은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은행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은행 등록이라는 별도 메뉴에다 입력을 합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자, 거래처 등록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면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은행 등록은 어디서 한다?
거래처 등록이 아니라 여기 기능 모음에 가면은 거기에 은행 등록이라고 F8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시중에 있는 은행을 다 등록하는 건데 우리 책에서는 2개만 은행 등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네, 천천히 하시는데 거기 거래처 등록할 때 또 한 가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겁니다. 거래처 등록의 일반 거래처 중에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고 있는데 저기 밑에 다음 페이지에 오성식이라고 하는 일반 거래처를 하나 보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거래처를 등록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여러분이 등록을 하실 때 여기에서 여기 선택에서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입력하시면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주소는 우편번호 이거 거래처 등록할 때 주소는 우편번호 검색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타이핑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잘 하시네요. 네. 다 등록을 저는 했는데요. 일반 거래처 9개, 오상식은 주민번호로, 아니요, 그렇죠. 주민번호로.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의 국민은행 당좌, 신한은행 보통. 그래서 계좌번호 여기다 넣고, 예금의 종류 같은 것은 여기서 예금의 종류, 이렇게. 네. 이게 코드번호가 잘못 입력이 될 경우에 네. 입력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코드번호가 잘못 입력을 했으니까 제대로 입력을 하려고 하면 코드번호가 변동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코드 번호는 수정사항이 되지가 않고요. 요 삭제를 눌러가지고 이걸 다 지운 다음에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예, 등록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코드는 수정을 못 한다는 거. 거래처 등록에서 코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때 그냥 F가 F라고 했는데 F? 수정? 아니 그냥 지워야 됩니다. 삭제. 예, 삭제는 저 해당되는 거래처 코드를 클릭한 다음에 저 위에서 여기 삭제 F 눌러도 되는데요? 예, 뭐 F5 눌러서 네, F5 눌러서 줘. 그러면 거기 시험을 볼 때 비대면 시험을 볼 때 문제하고 프로그램하고를 창을 정리할 때는 이 창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옆으로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화면을 좀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쓸 때는 이 최대화 단축 창을 전체로 키워야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빠짐없이 다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요게 줄이게 되면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서 스크롤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다 키워서 보시는 걸로. 그러면 등록이 다 됐나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행 결과라는 게 그렇게 입력하면 된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45페이지 수행 팁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45페이지 수행 팁을 보시면은 거래처를 등록한 후 다음 거래처 입력 화면까지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거래처 코드를 잘못 입력한 경우는 거래처 코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화면 상단에 있는 삭제 이거를 눌러서 삭제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제시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거래 명세서를 제시하고 그걸 보고서 거래처를 등록해라 또는 수정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회사 등록하고는 다르죠. 거래처 등록은 회사는 이제 시험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거래처는 우리 회사의 메인 매출 거래처 또는 금융 거래처 또 카드 거래처 이렇게 많은 거래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에서 연습할 기초정보 관리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입니다. 자,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 하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를 회계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한 필요 지식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만은 실무할 때 필요한 지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법인이 리스를 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구입한 승용차 아니면 법인이 빌려서 쓰고 있는 승용차 이게 바로 업무용 승용차예요. 따라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종업원들에게 급여 지급할 때 차량 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때 그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의 차량을 우리 회사 업무용 승용차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다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차, 회사가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는 차들을 등록을 하는데 화물차가 아니라 승용차만.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이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관리하도록. 자, 대상은 어떤 차냐면은 일반적인 승용차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가 여기서는 해당이 됩니다. 개별소비세에 해당되지 않는 승용차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제외되는 승용차 보시면 배기량 1000cc 이하. 우리가 보통 경승용차라고 그러죠. 경차라고 하는 거.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를 특별히 관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하지만 기업에서는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해서 강제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고 싶으면 회사 나름대로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운수업 하면은 뭐예요? 택시회사. 자동차 판매업, 현대자동차 대리점 이런데. 또 자동차 임대업, 렌트카 회사. 이렇게 또 리스 회사, 또 운전학원. 운전학원에서 만약에 소나타를 가지고 운전 교습을 합니다. 그러한 자동차는 대상이 아니다. 예. 이러한 자동차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운수업이나 자동차 운전학원의 승용차들은 영업용이라고 그래요. 영업용. 업무용과 영업용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 하게 되면은 그 승용차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업무용 승용차예요. 그러면 영업용 승용차라는 건 뭐냐? 승용차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학원이 소나타를 가지고 면허 운전 교습하는 데 쓴다. 그러면 그게 영업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택시 회사가 택시를 가지고 손님들한테 택시비를 받으면서 영업을 한다. 그게 영업용.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업용 승용차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하면은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 연수는 5년으로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들을 뭘 관리하냐면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고 감가상각비의 인정은 최대 연간 800만 원 한도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가입은 이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이 있어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을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아니 회사가 자기 회사 재산을 자기 회사가 관리하는 건 알아서 할 텐데 왜 국세청에서 굳이 승용차를 차량별로 유류비, 도로비 이런 것들을 왜 관리하라고 할까? 좀 이상하죠? 예. 왜 관리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말이죠. 고급 승용차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임직원들이 그랜저 이런 차들을 회사 업무용으로 쓰고 통행료나 뭐 유류비나 이런 것을 비용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 업무용으로 안 쓰고 그 경영진들이 차를 가지고 퇴근해 가지고 쉬는 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휴가도 가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기도 하고 그때 들어간 유류비 또 거기에 들어간 통행료 이런 것들을 회사의 차량 유지비나 이런 비용으로 다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좀 하지 마시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법인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세를 잘 걷어들여야 되는데 법인이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이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너무 개인적인 목적으로 너무 많이 쓰더라. 이러한 정보가 이제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법으로 그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감시를 좀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 장부를 만들 때 차량 유지비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 호수별로 다 통행료, 유류비를 다 별도로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심스러우면은 이제 그 운행일지라는 거 있죠.
예, 운행일지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춰보다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죠. 어떤 승용차는 만약에 5,000km 운행하는데 유류비가 가령 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승용차는 차종이 거의 비슷한데 5,000km 운행일지 썼는데 유류비가 100만 원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두 배로 처리가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해라. 가서 보여달라고 할 때 법인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의심을 가지고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걸 나왔을 때 그걸 좀 보여주시오 하면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하려면은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수행 내용을 이제 해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는데 회사에 자산 등록을 해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 자, 여러분 고정자산이라는 말 지금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는데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우리 비유동 자산에서 자산 공부할 때 배우셨죠? 예, 그 유형자산 하면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그게 유형자산이었죠. 무형자산 하면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었죠. 이 유무형자산을 고정자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요. 이런 더존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고정자산은 상각을 하면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정자산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기 전에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용차 요 246하나라는 차를 20년 12월 31일 날 취득했고요. 9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앞으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할 거고 내용연수 5년으로 할 거고요. 경비 구분은 판매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정보를 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회계 누르셔가지고요. 고정자산 등록 박스가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박스에 여기 첫 번째 메뉴 고정자산 등록 거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맨 먼저 고정자산의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시험 목적상 우리는 계정 과목을 요 아래에다 입력할 거예요. 계정 과목을 아래에다 입력할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세 칸은 그냥 엔터로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엔터 3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까 계정 과목이 이 자리에 계정이라는 열이 하나 딱 생겨요. 예, 요렇게 연습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겠어요. 이게 더 시험 목적상 이게 더 좋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정을 여기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팝업 창으로 계정 과목 코드 도움 창이 딱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인가요? 차량 운반구 208번 보이죠? 예,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요 위에 아까 입력하려고 했던 계정 과목을 요 밑에다 입력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입력하셨고 거기 그 147페이지의 코드에 보면 2001번을 쓴다 그랬습니다. 2001 엔터. 자산명은 승용 246하나를 쓴다고 그랬어요. 승용 246하나 하고 엔터 치시고요. 취득일은 그 표에 2020년 12월 31일이다 되어 있죠. 2020 12월 31일.
기초가액은 900만 원이죠. 지금 1번 기초가액의 커서가 자동으로 가 있습니다. 네, 900만 원. 자, 여기 900만 원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900만 원을 굉장히 빨리 입력합니다. 9 하고서요. 동그라미 3개는 네, 우리 숫자 키패드에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키 이걸 누르면 동그라미 3개 자동으로 빨리 입력할 수 있죠. 또 한 번. 그러면 이게 9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콤마 뒤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경우는 0을 3번 입력하지 마시고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키를 이용해서 빨리 입력하시면 쉽습니다. 자, 엔터 치시면 밑으로 내려오고요. 전기말 삼각은 하지 않았겠죠. 왜냐? 전기말에 이걸 취득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없는 거고요. 자, 엔터로 쭉 내려가 가지고 10번, 여기 10번에 내용연수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 입력해 주세요. 5 하고 엔터. 그러면 당기 감가상각비가 여기 계산이 돼서 20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요 9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5로 나누면 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4059000. 한번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삼각 방법이 정액법이죠. 네. 자, 여기 9번 정률이 아니라 정액법은 여기 클릭하시 보시면 여기 밑에 정률이 0번, 정액은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정액법으로 이거 고치세요. 질문이 있어요. 네. 여기서 정액법하고 정률법 할 때 정률법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이 코드를 알려고 하면 지금은 그 숫자로 이게 찍혀서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기능키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로. 네, 여기 클릭하시면 밑에 여기 메시지 창에 보입니다. 0번은 정률법, 1번은 정액법. 이렇게 맨 밑에 네, 여기 메시지. 이거 아까 보니까 사업자 코드 들어갈 때도 보면은 뭐 법인, 개인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것도 다 아래쪽에 지금 보이게 예, 밑에 메시지가 보입니다. 기능키가 없는 것들은 다 밑에 아래쪽으로 보면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정액법 해주시면 180만 원 나오네요. 90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18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800번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경비 구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 경비 구분도 여기 0번이 800번대다. 이 도움말이 어디 있느냐? 딱 클릭해 보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네, 이렇게 풀다운 메뉴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밑에 메시지에도 보입니다. 0번은 800번대, 1번은 500번대, 2번은 600번대, 3번은 700번대. 앞으로 여러분이 TAT 2급 공부할 때, FAT 1급 TAT 2급 공부할 때 600번대, 700번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00번대, 700번대는 건설회사에서 쓰는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와 500번대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FAT 1급은 도소매업이잖아요. 도소매업은 제조원가가 없기 때문에 500번대도 쓰지 않을 거고요.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무엇을? 감가상각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경비급은 0번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는 800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회계 프로그램을 쓸 때는 비용을 말할 때 800번대, 500번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800번대 비용이다. 그러면 판매관리비다 이 말이고 500번대 비용이다. 그러면 제조원가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조업의 경우에는요. 복리후생비. 만약에 부서가 회식을 했어요. 부서가 생산부 직원이 회식을 했을 때는 회식 비용을 제조원가인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영업부나 뭐 관리부, 회계팀 이런 관리 파트의 직원 부서에서 회식을 했다. 그러면 그 복리후생비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든요. 그 코드의 앞자리가 8자예요. 그게 판매관리비. 코드, 개념과목 코드의 앞자리가 5자로 시작되는 것이 제조원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800번대 하면은 여러분 판매관리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고정자산이 등록이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 다시 가가지고요. 여기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걸 하시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교재 147쪽에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고 이 표를 참고로 해서 등록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101번. 자, 101 하시고 차량 번호는 645에 2461 타자를 하시는 거예요. 차종은 아반떼. 명의구분 회사. 사용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있죠. 고정자산 코드. 이 코드를 검색합니다. 이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했던 2001번 코드가 보여요. 승용 2461. 이거를 클릭하시고 확인. 그렇게 하면은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의 6번까지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여기가. 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그 승용 2461를 선택해 주게 되면은 이 차가 언제 취득했고 경비 구분은 몇 번 떼고 명의 구분이 어디 건지 이게 구분이 딱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8번이 뭐냐면 기초 주행거리 200km네요. 보험 가입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보험 기간 여기 10번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2020-123하나부터 2021-123하나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어.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가 어디 있느냐? 여기 회계 전체 메뉴 가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기초정보관리의 네 번째 메뉴에 거기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